깊은 밤. 산속의 고요를 깨는 바람 소리가 민서의 텐트를 스쳤다. 그는 모닥불 옆에 앉아 불꽃이 춤추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이 불길처럼 흔들렸다. 민서는 27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젊은이였다. 그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억누르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이 캠핑장에 왔다. 강원도의 깊은 산. 문명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만큼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텐트 안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듣고 있었다. 헤드폰 속 멜로디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지만 가슴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텐트 지퍼를 살짝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쓸쓸함만 가득했다. 그때 갑작스럽게 텐트 지퍼가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 약간 헝클어진 머리와 깊은 눈빛. 그는 지훈이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옆 캠핑장에서 불빛이 보여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민서는 당황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32세. 산악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거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혼자 캠핑하던 중이에요. 별일 없어요. 지호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혼자 캠핑이라. 용감하네요. 괜찮다면 같이 불 좀 쬐어도 될까요? 민서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부담스러웠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훈의 솔직한 태도와 유머는 민서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지호는 산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을 구하며 느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 자신도 때로는 외로움에 휩싸인다는 고백. 민서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왜 혼자 캠핑을 하게 된 거예요? 지훈이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냥 좀 도망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기대에서.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요. 산에 오르면 세상 모든 게 단순해지죠. 여기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서는 지훈의 말에 묘한 위로를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낯선 이였지만 그 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깊어졌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 만약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난한다면, 지호는 민서의 망설이는 눈빛을 알아차린 듯했다. 민서 씨, 여기선 솔직해도 괜찮아요. 이 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지호는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 침묵은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는 게이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지훈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거.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민서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그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후 마음을 닫고 살아왔지만 민서와의 대화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모닥불이 사그라지며 새벽이 다가왔다.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아침 같이 일출 보러 갈래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순간 민서는 알았다. 이 낯선 만남이 그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벽녘 강원도에 사는 안개에 휩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냈다. 민서와 지호는 약속대로 일출을 보기 위해 산등성이로 향했다. 민서는 지훈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넓은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대화가 아직도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여기서 보면 일출이 정말 예뻐요. 지훈이 바위 위에 앉으며 말했다. 민서는 그의 옆에 앉아 숨을 골랐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지훈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민서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혼자만 봤다면 아까웠을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럼 같이 보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의 눈빛은 민서를 똑바로 향했고 민서는 그 시선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일출을 본 후 두 사람은 캠핑장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다. 지호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간단한 라면을 끓였다. 민서는 그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다. 지훈 씨, 진짜 뭐든 잘하네요. 산에서 오래 지내면 이런 건 기본이죠. 지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건넸다. 두 사람은 텐트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서는 지훈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구조대원 일은 힘들지 않나요?
민서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힘들죠. 특히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몇 년 전, 큰 산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죠. 민서는 숨을 멈췄다. 지훈의 눈에 깃든 슬픔은 깊었다. 그 사람, 남자였어요. 지훈이 덧붙였다.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지훈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 일을 겪고도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산이 저를 지켜줬죠. 민서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편견, 그리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들. 저는 항상 숨기며 살아왔어요. 제 자신을 부정하면서. 지우는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민서 씨. 적어도 여기선. 그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따뜻함은 민서의 마음을 녹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민서에게 간단한 등산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이 디자인한 그래픽 작업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건 그냥 순간일 뿐인가? 캠핑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걸까? 그는 지훈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끝나는 게 두려웠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민서에게 말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근무가 있어서.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렇군요.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만남이 끝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훈은 민서의 표정을 읽은 듯했다. 민서 씨, 혹시 연락처 교환할까요? 민서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정말이죠. 지훈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밤, 두 사람은 다시 모닥불 옆에 앉았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훈 씨, 이 캠핑,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도요. 민서 씨. 캠핑 마지막 날. 민서와 지훈은 아침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서는 지훈과 헤어지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지훈 씨. 서울에서도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민서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캠핑장을 정리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지우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위험한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세계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서는 일상으로 복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속에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 씨, 오늘 어땠어요? 지훈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바빠서 정신없었지만 민서 씨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눈도 방긋. 그 문자를 보며 민서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 뒤, 지우는 민서를 서울의 한 카페로 초대했다. 카페에서 만난 지우는 캠핑장에서보다 더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이야기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민서 씨를 만나고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지훈 씨를 만나기 전까진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한강을 따라 걸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는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의 부모님이 그의 아파트로 불쑥 찾아왔다. 민서야, 결혼 얘기 좀 해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민서는 애써 말을 돌렸다. 너도 이제 나이 많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날 밤, 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 씨, 저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서 씨, 그건 민서 씨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의 존재는 그에게 큰 힘이 됐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지훈의 제안으로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다. 산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또 산에서 추억 만들어 보자고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한라산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고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제 인생에 나타난 건 기적이야.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민서 씨, 당신도 내 기적이야.
한라산 등반 후 민서와 지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민서는 지훈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끌렸고, 지훈은 민서의 섬세함과 창의력에 매료됐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수록 가족과의 갈등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민서는 지훈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지훈은 민서의 작업실을 보며 감탄했다. 민서 씨, 진짜 대단해요. 이 디자인들, 다 당신 마음이 담긴 거네요. 민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 씨가 이렇게 말해줘서 더 힘이 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 씨, 저 부모님께 제 성정체성을 말하려고요. 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큰 결정이에요. 준비됐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지훈 씨가 곁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며칠 뒤, 민서는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민서를 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지훈 씨,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몰라요. 지훈은 차분히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민서는 지훈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가족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며칠 뒤, 지훈은 민서를 위로하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민서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가 피크닉을 준비했다. 민서 씨, 힘들 때일수록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죠.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지훈의 배려에 눈물이 났다. 그는 지훈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훈과의 사랑은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더 큰 열정을 쏟았고, 지훈은 민서의 창작 과정을 응원하며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골목길을 걷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민서의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민서와 거리를 두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지훈은 민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서 씨,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같이 가볼까요? 민서는 놀라며 말했다. 지훈 씨 부모님이 저를 받아줄까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부모님은 저를 믿어요. 그리고 민서 씨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민서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확신에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지훈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다. 지훈의 부모님은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는 따뜻한 분들이었다. 그들은 민서를 환영하며 말했다. 지훈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오랜만이에요. 민서 씨, 고마워요.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지훈의 가족에게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의 어머니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도 결국 마음을 열 거예요. 그 말은 민서에게 큰 위로가 됐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는 다시 부모님께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놀라며 말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그냥 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진 않아. 그 통화는 민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 지훈 씨, 아빠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래요.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봤죠? 다 잘 될 거예요. 그 후, 두 사람은 더 단단한 관계를 구축해갔다.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전시회를 열었고, 지훈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석했다. 민서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에 녹여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지훈은 민서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민서를 한강변으로 데려가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민서 씨, 이건 약속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지훈 씨, 저도 약속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민서와 지훈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확장했고, 지훈은 구조대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졌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민서의 직장 동료 중 일부는 그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지훈은 항상 그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서 씨. 세상은 천천히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지훈의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됐다. 어느 날, 민서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였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아빠가. 너랑 지훈 씨랑 같이 밥 먹고 싶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 지훈 씨. 아빠가 우리를 초대했어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제대로 인사드려야겠네요. 주말. 두 사람은 민서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민서는 긴장했지만 지훈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민서를 잘 부탁해요. 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민서 씨를 항상 지켜줄게요. 그날의 식사는 민서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시간이 흘러 민서와 지훈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강원도의 작은 캠핑장을 열기로 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캠핑장 오픈 준비는 쉽지 않았다. 자금 문제, 지역 주민들의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갔다. 오픈 전날, 민서는 지훈과 함께 캠핑장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훈 씨.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민서 씨.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고요. 캠핑장 오픈 날. 강원도에 사는 햇살로 빛났다. 민서와 지훈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캠핑장은 그들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에는 민서와 지훈처럼 세상의 편견을 넘어 사랑을 찾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민서는 캠핑장 한쪽에 자신의 디자인으로 꾸민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그의 작품과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일기가 전시되었다.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받았고, 민서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지훈은 캠핑장에서 등산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자신이 겪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공유했다. 어느 날, 민서의 부모님이 캠핑장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민서의 전시 공간을 보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아빠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고마워요. 그날 밤, 캠핑장은 모닥불 파티로 활기를 띠었다. 민서와 지우는 손님들과 함께 웃고 춤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모닥불 옆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 씨, 그때 그 밤 당신이 제 텐트를 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이 그 밤에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이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에게 자유와 용기를 선물했다. 캠핑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민서와 지우는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서로의 곁에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당당히 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적한 산속에서 홀로 캠핑하던 그 밤, 낯선 남자가 텐트를 열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